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3월 AI 세계 1위 이 기업 한미 반도체보다도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3월 달이 오기 전에 먼저 공략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자세하게 준비해 왔으니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을 넘어서 15,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반기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핵심적인 내용들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 상반기에 주식 투자를 계속하신다고 하시면은 꼭 아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 특히나 이 AI와 관련된 AI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글로벌 파운드리에 2조 지원을 발표를 합니다. 미국 정부가 2022년도 반도체법을 발효한 이후에 가장 큰 지원금인 15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40억 원을 글로벌 파운드리에 투입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짧으면은 몇 주, 길면은 몇 달 안에 삼성전자나 인텔, TSMC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도 미국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파운드리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뉴욕주 몰타에다가 새로운 공장도 건설하고 기존 공장들, 즉 버몬트주 벌링턴에 있는 기존 공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지급된 보조금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총 지원한 기업들이 170개가 넘는 만큼 이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TSMC 대다수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만큼 반도체 투자가 다시 한 번 더 활성화되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만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자국 내 반도체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보조금들을 엄청나게 뿌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TSMC가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TSMC의 일본 구마모토 1 공장이 시범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게 애플이 양산을 재촉하다 보니까 올해 연말 이전 양산 계획이 일정보다 앞당겨지면서 빠르게 생각보다 양산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2022년도 4월에 건설을 시작했던 이 공장이 건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서 작년 10월부터는 장비와 설치가 본격적으로 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시범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반도체 지원금을 통해서 반도체 투자를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투자에 대한 본격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산업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미국 기업도 그렇고 혹은 대만의 TSMC도 그렇고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려면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을 위한 준비를 끝냈습니다. 투자금도 확보했고요. 협력사와의 동맹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특히나 삼성전자는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ASML에 대한 지분을 전량 매각합니다. 삼성전자가 ASML 지분을 전량 매각해서 투자 원금의 8배에 이르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에 ASML 주식 158만 407주를 매도하면서 삼성전자가 공시한 ASML에 대한 장부 금액을 토대로 추산한 매각 총액이 무려 6조가 넘습니다. 6조 1000억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금액은 7천억이기 때문에 거의 8배에 이르는 투자금을 회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ASML, 특히나 이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기업을 왜 매각했냐? 지분 정리에 대한 이유는 투자 회수도 있지만 신규 재원 마련 차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ASML에 대한 지분을 매각했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고요. 고부가 제품인 HBM과 3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 파운드리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쪽에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마크 저커버그 CEO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죠. 왜?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올트만 회장과 삼성전자가 AI 분야 협업을 논의하는 가운데 저커버그도 이재용 회장과 함께 AI 반도체 동맹을 모색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현재 시장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커버그는 이달 말에 방한을 해서 이 회장과 AI 사업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현재 시장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엔비디아의 H135만 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시장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에 대한 GPU를 사는 것이지 만약에 올트먼과 삼성전자가 새로운 활구가 돼준다고 하면은 그쪽에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공급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범용 인공지능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AGI 범용 인공지능, 즉 사람처럼 생각하는 반도체 개발 조직을 신설했고요. 여기에 수장이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그러니까 TPU 플랫폼을 설계했던 3명 중에 1명인 우동혁 박사가 여기에 따른 조직을 이끌 예정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던 삼성이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새로 커지고 있고 앞으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AI 시장의 핵심을 정조준하겠다라는 의지로 현재 시장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지금 삼성전자가 이러한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고 오픈 AI의 올트먼 그리고 이번에 마크 저커버그랑 협업을 통해서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파운드리 산업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GAA 공정 기술력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RM과 손을 잡고 GAA 공정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AA 기술이 뭐예요? 공정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 저하를 극복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핵심 기술이죠. 이를 통해서 TSMC를 뛰어넘는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으로 떠오르기 위해서 현재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던 기술인데 여기에 따른 기술력도 더 키우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투자금을 확보하고 있고요. 다방면의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업은
단연간 ARM CPU IP를 삼성 파운드리의 다양한 공정에 최적화해서 양산한 협력의 연장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양사의 팹리스 기업에 적기의 제품을 제공하면서도 우수한 PPA, 소비 전력, 성능, 면적을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해왔다면 이제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따른 성능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까지 반영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급격하게 커지는 시장에서 가치 실적이 커질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메모리 반도체가 맞고요. 삼성전자는 그 메모리 반도체에 어떠한 것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HBM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나 차세대 핵심 매출인 HBM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SMC에서 전문가를 모셔와서 HBM의 핵심을 맡길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입한 TSMC 출신의 고위 임원을 HBM 제품 개발 최종 단계인 패키징 기술 개발에 투입하고 있고요. HBM 같은 경우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50%에 육박합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출이 거의 10조, 영업이익률이 거의 5조에 육박하게 나오면서 엄청나게 돈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HBM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HBM은 올해 D램 속 매출 비중이 기존 10%에서 20%로 2배 성장 전망입니다. 즉 HBM 시장만 장악을 해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겠죠. TSMC 출신 전문가는 6세대 제품인 HBM4 개발에 합류해서 2025년도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HBM4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HBM4 같은 경우에는 6세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패키징 공정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TSMC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패키지에 대한 실력이 품질을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세대까지는 SK하이닉스가 앞서고 있죠. 하지만 6세대부터는 누가 앞설지 모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고요. 일단 5세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미 SK하이닉스가 3월부터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5세대 고대역폭 HBM3를 양산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으로 초도 물량을 엔비디아한테 공급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역시나 엔비디아한테 HBM3에 대한 샘플을 제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종 퀄 테스트 돌입 시기가 3월입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미 양산에 대한 준비가 끝난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사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HBM3E는 엔비디아가 올해 2분기나 3분기 초에 출시하는 차세대 AI용 GPU B100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SK하이닉스에 대한 기술력이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납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SK하이닉스의 김기태 부사장은 올해 HBM은 이미 완판이다. 우리는 지금 24년도 초지만 2025년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고객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제품을 더 좋은 조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게 반도체 영업의 기본인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속도전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6세대부터는 SK하이닉스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2025년도까지 아직 1년이 남았고 HBM에 대한 5세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앞서고 있는 게 맞습니다. 즉 생산해 내기만 하면은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돈을 쓸어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을 하면서
기술력 1위라는 위상도 획득했고 거기에 대한 경쟁력도 강화됐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와 거기에 따른 투자 및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6세대 HBM까지 개발이 진행된다면 선두를 알 수 없어지는 만큼 삼성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우리가 미리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월 달부터 HBM에 대한 이슈가 본격화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바로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로봇 기업으로도 많이 알고 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자동화, 로봇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반도체 장비 사업이 여기에 있는 다양한 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은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얘네가 습식 세정 장비에서 탄탄한 제품군과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 HBM용 세정 장비 대부분을 수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정 장비에 대한 대규모 기업들이 해외에도 많은데 이 제우스가 삼성과 SK에게 세정 장비 대부분을 수주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장을 늘리면서 장비를 사들일 때마다 제우스에 대한 수혜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3월 달에 HBM에 대한 이슈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해당 기업들 선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앞으로의 시장에서 한미반도체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해당 종목 꼭 기억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현 시장에서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주도 업종에 대한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여러분들께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하단부에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설치를 진행하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이 나올 겁니다. 이러면은 바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하셔서 회원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약관 동의하고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끝이 납니다. 아니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안 적어도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가 너무 많이 오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가 갈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 적는란을 없애버렸습니다. 전화번호 안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회원가입까지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원가입까지 끝내셨으면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 총정리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스크롤 내리시면은 해당 자료집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서 평생 연구 소장이 가능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건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콘텐츠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급등 추천주는
핵심 자료집뿐만 아니라 김용민 대표가 직접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단기 급등주를 여러분들께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즉 급등 추천주 콘텐츠만 들어가셔도 단기 급등주부터 핵심 자료집까지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시장에서 급등주들 나오죠.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업이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 분석 컨텐츠에 들어오셔서 오늘 어떤 종목군들이 갔고 얘네들이 왜 갔고 관련된 기업들이 더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한 번씩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